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이제 미세 현미경 치료를 하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안 되는 치아들 그리고 이제 미세 현미경이 있는 치과를 추천을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뭐 대학병원을 가시려다가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로컬 병원에서부터 저희 병원으로부터 의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신경 치료를 다 할 수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치아를 살리는 대표적인 술식 중에 하나가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근단 절제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고난이도의 수술이지만, 이게 굉장히 그냥 뿌리만 잘라내버리고 그냥 염증 긁어내고 끝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치료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꼬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인데 염증이 생겨서 현미경 있는 치과에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아에 염증이 생겼는데 미세 현미경 치과를 가래요 라고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찾아서 오셨는데, 다행히 많이 아프지는 않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렇게 크라운을 씌웠는데 뿌리 끝에 이렇게 길쭉하게 염증이 생겨 있고, 과거에 신경치료 해놓은 퀄리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재신경 치료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약간 이 뿌리의 모양 자체가, 물론 이 앞에 있는 치아도 이렇게 신경치료한 주변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갭이 있고 틈새가 있는 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염증이 뿌리 끝에 미세하게 있긴 하지만 크게 불편감은 없으셔서 이런 부분은 지켜보기로 했고, 근데 여기가 뿌리 끝이 약간 이렇게 뭔가 곰봉 모양으로 이렇게 형태가 뭔가 깔때기 모양처럼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뭉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해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CT로 봤을 때 여기 신경관이 안쪽에 이렇게 뭐 뿌리 단면을 이렇게 봤을 때 신경관이 이렇게 구멍처럼 보이는 분들은 아무래도 길이 있다는 거니까, 저희도 이제 현미경으로 통해서 이제 위쪽 구멍만 잘 찾아주면 아래쪽까지는 무리 없이 이제 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길도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께 일단은 재신경 치료를 통해서 신경 치료를 하고 해보자.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치료를 들어간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환자분들 중에는 바로 수술을 그러면 하면 안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서 뿌리끝을 잘라내고 틀어막는 걸 해도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내부가 지저분한 거를 해결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 내부에 지저분한 게 충치일 수도 있고 다른 세균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내부의 불완전한 요소가 결국엔 나중에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위험 요소고, 이제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재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안 오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수술적인 거를 갖다가 재신경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또 해야 되는데, 치근단 재수술을 또 하는 거는 또 역시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항상 추천을 드리는 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내면에 있는 치료를 갖다 깨끗이 하고, 그래도 안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게 안에도 깨끗이 하고 밖에도 깨끗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완전한 치료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크라운에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실은 다른 병원에서 이미 치료를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치료를 하다 오시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서 치료하는 입장에는 굉장히 이제 안 건드린 경우보다 건드린 경우가 치료를 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길이 아닌 곳으로 길이 나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기존에 선생님이 해놓은 데에서 뭔가 바이어스가 생기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힘든 경우고, 여기 크라운을 갖다가 이제 뜯고 재치료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면 크라운이 되어 있으면 이제 빛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가 굉장히 깜깜해요. 근데 밝아도 신경관을 제대로 찾을까 말까인데, 안에서 빛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치아를 살리냐 못 살리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치아를 뭐하러 리스크를 감내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구멍을 뚫어서 하다 보면 이 내부에 대한 치료를 절대 온전하게 해줄 수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걸 뜯어봤더니 이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지만 과거에 이제 코어 재료가 이렇게 막 다 남아 있어요. 덕지덕지 지저분하게. 그래서 일단은 그 코어 재료도 싹 걷어내고 깨끗이 하고 신경관을 4개를 찾기는 했는데 이 신경관 끝이 여기에서 다 막혀 있어요. 뿌리 끝에까지 가지는 못하고 거의 뿌리 끝에까지 가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막혀 있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무리해서 뚫고 들어가다가 이제 치료를 엉뚱한 데 길이 나는 것보다 무리하기보단 일단 되는 데까지 치료를 하는 거예요. 되는 데까지 깨끗이 해서 치료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끝에까지 가면 좋겠지만 이제 끝에까지 가지 못해 치료 마무리를 해놓고 만약에 뼈가 다시 차 올라오고 증상도 좋아진다 그러면 수술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크라운을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증상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환자분이 지내시다가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씹을 때 아프고 뿌리에 염증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제 환자분한테 처음 말씀드렸듯이 치근단 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게 실제로 이 작은 어금니까지는 입술을 당겨가지고 이 뿌리 끝을 접근하는 게 어느 정도는 난이도가 별로 할만 하거든요. 근데 이 제1대구치부터는 이게 접근이 굉장히 힘들어요. 입술을 이렇게 꽉 당겨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기 때문에 입술이 좀 당겨지고 환자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 뿌리를 다 염증 긁어내고 뿌리 잘라내고 틀어막는 시술을 어쩔 수 없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 보니까 잇몸 절개 후에 뿌리 쪽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쪽 부위에 이제 염증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사람의 뼈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동그랗게 이제 염증이 있는 거고 뿌리 끝을 삭제를 하고 이쪽 신경관 그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스무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이 연결을 안 하면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이스무스 한마디로 이 뿌리의 단면이 신경관 여기 하나 이 두 개만 하게 되면 이 중간에 뭔가 골짜기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결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남아 있으면 결국 그게 재발이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힘든 수술을 하면서 이왕이면 저는 이 부분이 이스무스가 있으면 연결을 해버리는 편이고 이렇게 MTA로 역충전을 해서 MTA로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면 환자분들이 힘들지만 이 부분이 이제 까만 부분이 물론 이렇게 할 때는 이 위쪽에 있는 크라운을 뜯어내진 않아요. 크라운은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까만 데가 점점 뼈로 이렇게 차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환자분의 증상도 당연히 소실이 됐고. 그래서 치근단 절제술은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게 성공률이 치과 전문의, 보존과 전문의가 현미경을 통해서 했을 때는 90% 초반 90%가 넘는 성공률이 엄청 높은 수식이기 때문에 치료 옵션으로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좋다. 하지만 위쪽부터 크라운 하는 거, 치근단 절제술 하는 거, 치료 비용을 생각을 하면 치료 비용과 환자의 수고로움을 생각을 하면 나는 그냥 뽑고 임플란트 할래 라고 하시면 그걸 말릴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거를 더 가치를 두고 거기를 치아를 살리고자 하는지 본인의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치료 술식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게 옳고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본인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있다고 하면 비용이 설령 더 든다고 한들 그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뿌리 끝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미세 현미경 치과를 추천받으신 분들 그리고 치아에 대해서 살리는 치료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